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동구회 구민의정참여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민의정참여단 여러분의 참관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 이상 10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재계약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문선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내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가 있어 기존의 업무와 책임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상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정부 법안을 중심으로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게 했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6조와 7조에서는 신청 발굴 및 조사 종합판정을 등을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안 8조와 안 9조를 통해서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10조부터 안 12조까지는 통합지원 제공 및 전담조직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14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17조, 18조에서는 정보의 제공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안 19조와 20조는 비용지원 및 부담, 사무의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21조와 22조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5%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뿐 아니라 장애, 질병, 사고 등에 따른 보건 의료와 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 의료와 요양 돌봄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기존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고 중복 업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전달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통합 지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상자, 절차, 기관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전부 개정안은 시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안에 규정된 구청장 책무, 지역계획 수립 의무, 협의체 구성 등은 통합 돌봄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 중 전담조직 설치 조항 안 제11조는 필수적이나 별도의 인력 증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인력 확보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체 구성은 이원수가 다소 많아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 단계에서 실무 중심의 소위원회 운영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결형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통합 돌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상위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보건, 복지, 주거, 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전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주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선아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해 주신 이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조례입니다. 올해 금년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금년에 광주시 최고의 정책으로 이제 선정한 정책도 바로 이제 광주형 이제 통합돌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했던 이 모델이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 중에 이제 또 이제 관련 법도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문선아 의원께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이제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불어서 우리 전문형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협의체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운영위원회에 이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시겠지만 실은 실무적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개선점이라든지 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작동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좀 관심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협의체와 지금의 협의체는 좀 달라지는 게 전문 인력도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연금공단 있잖아요. 여기까지 같이 해서 전문 인력들이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문선아 의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근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6년간 14배
급증하고 청소년의 84%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 물질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 개입,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청소년 물질 중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청소년 물질 중독, 마약류, 유해 약물, 의약품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은 기존 조례에서 규율하도록 역할 분담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청소년 물질 중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물질 중독된 청소년과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학교, 평생교육기관, 청소년 시설 대상 예방교육과 물질 중독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조사, 연구의 의뢰, 사업 참여자 지원,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경찰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청소년 대상 예방 행사 시행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업무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준용, 시행규칙,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의약품 등 물질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SNS 등 새로운 유통 공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대상의 종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물질 중독이란 마약류, 의약품, 한강물질, 알코올, 담배 등 유해물질이나 행위를 오남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기존 조례에서 규율하고 본 조례는 물질 중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 중독 문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조례로 청소년층에 특화된 예방 및 대응 차원의 조례로 현재 국가 정책과도 부합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제5조 기본계획에서 조례 간 연계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정책적 통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물질 중독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진 의원님. 네. 박정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동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동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네. 엑기스만 빼가지고 청소년 것만 빼서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 전 연령대 국민 대상으로 사후 치료 중심으로 이렇게 재활 중심으로 돼 있고요. 신규 조례는 청소년 9세부터 24세 특화 초기 개입 그 예방 중심으로 이렇게 된 조례입니다. 이제 청소년 특화된 청소년만 예, 두 개의 조례가 있지만 예. 특화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참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요. 네, 이 조례 두 개 지금 현재 조례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이 두 개를 이렇게 믹서 잘해서 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개정하실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가요? 안 되던가요? 이제 범위가 좀 크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러던가요? 예,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또 뭐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 따로 이렇게 하나 네네. 조례를 만드셨구나. 업무가 분장이 되면은 예, 또 예. 예. 하면서 마약류는 보건소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약류는 보건소고 네, 네. 근데 이제 청소년 기존의 업무 분장 업무 체계는 분장이 이렇게 떨어져 그대로 적용할 것 같아요. 아, 업무 그래서- 분장은 예. 음, 부서는 예, 이상입니다. 이제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는 이제 성인 노인 중심으로 했다고 보면은 신규 조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예, 조례 만드시느라 많이 쓰셨고 이제 이 조례에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박정균 의원님께서 이제 주신 의견은 네, 이제 관련 이제 조례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좀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네, 이제 저는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감하면서도 네, 실은 우리 그 각종 특히 건강이라든지 예방 관련 조례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금연 조례라든지 네, 뭐 그런 청소년들 그 관련한 좀 특화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조례의 특성이 그 이제 방금 제안 설명 주셨듯이 네, 이제 예방적인 이제 네, 거기에 네, 좀 그렇습니다. 주안점을 맞췄고 네, 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그 마약에 이렇게 좀 노출된 빈도가 이제 갑자기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부쩍 늘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좀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아무튼 그 우리 청소년들이 그 마약이나 그 의약품 오남용 그 좀 방지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뭐 잘 실현되면 나중에 뭐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좀 절감하는데도 그 기여할 수 네.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 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하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간사직위를 팀장으로 조정하여 실무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조의 2, 제8조, 제15조는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단순한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는 간사직위를 주무부서 과장에서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변경하여 실무 중심의 운영을 반영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히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간사직위를 팀장으로 변경한 부분은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실무 운영의 책임 소재 및 의사결정 체계의 명확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위원회 구성 시 아동 빈곤 분야 전문가 포함 등 구성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운항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님. 그러면 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하도록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하게 됐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없는. 없는데 이제 그 빈곤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네네. 그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개로 두겠다 이거네요. 예? 지금 현재 여기 아동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만 두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두 개를 두지 않고 난립을 막기 위해 하나를 두겠다. 네, 기능이 유사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 김재식 의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다가 이제 그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 기능을 갖다 이제 함께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실 계획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네, 그 위원분들 네. 명단. 네,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이제 아동복지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회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아동 전문기관도 있고 뭐 합니다만 실은 우리가 관내에서 가장 딱딱 보게 되면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또 뭐 학교 밖 청소년 뭐 센터라든지 네, 네, 또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네, 근데 실은 이제 좀 그런 부분 그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사업 수행하신 분들이잖아요. 가장 네네. 가깝게.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많이 그 참여가 좀 떨어진 것으로 좀 제가 볼 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향후에 다시 이제 위원회를 지금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신다 하면 네, 네, 좀 그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그 각종 물론 여러 학식도 많고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네, 네, 뭐 교수님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계라든지 네, 뭐 종교계 물론 다 좋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네, 그분들 의견이 실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이촉하실 때 네, 좀 그 부분을 좀 감을 많이 해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정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환경교육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공무원 등의 지원 및 추진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 차원의 환경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 환경인식 제고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기반 마련,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단위 환경정책 추진력 강화 등 9차원의 환경교육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의원입니다. 뭐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에 대한 거는 뭐 입이 닳도록 말해도 뭐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상위법에 어떤 그 사업이든 간에 또 지방자치에서 하는 조례들은 상위법이 있고 해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수반돼도 내려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체계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8조에 보면은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아직 환경센터는 없잖아요. 그러면 타 자치구에 그 혹시 환경센터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예,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자치구에서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시에서 시 광역으로 해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에서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동구에서 하다 보면은 또 예산을 내려받을 수 있고 하니까 뭐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에 관한 거면 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정윤 의원님.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5조하고 제6조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교육 문제, 학교하고 사회 예. 환경교육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것들은 이제 맞춤 교육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맞춤 교육이 잘 돼야만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게끔, 예. 또 사회인들은 사회인들에 맞게끔, 예. 그래서 아주 잘된 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활성화가 잘 돼서 우리가 기후 환경에 대한 그 인식이 잘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공의 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한데 방금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센터 관련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 조례가 이제 환경교육센터를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은 자치구에서 아마 아직 선도적으로 하지 않는 그 이유를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원순환센터에서 일부 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 여부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우리 박정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센터 내에서 이제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은 하지만 직접 이렇게 아파트 공동체라든지 또 제자생단체라든지 그 단체 그 환경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나 녹화심에 우리도 우리 동구 환경 교육센터를 만들 때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예,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환경교육센터에까지 연계를 한번 해보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자, 우리 의정 참여단 선생님, 자,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 예, 환경교육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좀 확장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저희 검토 의견으로는 일단은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장소와 그 다음에 인력과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을 한 그 자치단체에서 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자원순환센터하고 연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뭐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세대별로 맞춤형 교육은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상이라든가 뭐 샌드아트 영상이라든가 뭐 저기 이야기 할머니가 가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동화 구연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파트라든가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동구문화관광재단하고 가족재단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또 어른들은 또 그 기간에 맞춰서 또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모르는 뭐 올바른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좀 숙지하실 수 있게 교육 내용에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의원님들 말씀 따라 더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수합니다. 평소 우리 푸른도시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로수 원상 회복 비용의 납부 기한 및 체납 처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 사항 중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이에 드는 비용을 납부 고질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13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12조 사항에 따른 납부 고질로부터 30일 이내 제12조 2항에 따른 의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효율적으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온상 회복 비용의 납부 기한 및 체납 처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항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3조 제2항 비용의 징수 관련해서도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해 상위법 조문과의 연계성 및 납부기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문이 가로수 조성 관리 승인 시 비용 부담 의무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납부 기한 및 체납 시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실효성이 떨어졌던 바, 이번 개정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 비용의 납부 절차를 명시해 법적 근거 보완 및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 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진 의원님. 예, 박정균 의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씩입니까? 그건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다르겠지만 예, 보편적으로 이제 과태 이렇게 비용 부담을 그 가로수 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 긴 거는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로수 얼마요? 몇 천만 원. 그러니까 가로수 그 수에 따라서 가로수가 많은 경우에는 좀 몇백만 원, 몇 예, 천만 원 예,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지금 이 납부 고지를 지금 명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우리가 저 이전 비용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어떤 도로 공사나 뭘 할 때 사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없는데, 저희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없는데 예, 예.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지금 날짜를 이렇게 아니죠. 기존에는 어떤 진압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준용해야 한다는 걸로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조례에서 그걸 좀 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조례 30일을 명기한 겁니다. 그럼 만약 30일을 넘기면은 과태료가 부과된가요? 아니죠. 그 비용은 원래 내는데 예. 비용은 내는데 30일까지 저희가 기한을 둔 거고 이제 넘어갈 때는 넘어가면은 가산금 이런 걸 가산금 부담 같은 예, 것을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르죠. 만약 그렇게 된 경우에 가산금은 어떻게 비율이 된가요? 그거는 저도 지금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좀 그것은 명시를 못한가요? 이게 저희가 여기가 기존의 가로수 비용은 30일 이내란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 없었으니까 예예 이제 이렇게 이제 30일로 지정을 했으니까 예. 이제 가산금이 붙어야 될 혹시 안 냈을 경우에 가산금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가산금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했기 했습니까? 때문에 예. 그 전환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그 전에 조례에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준용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이제 지방세 처분 절차를 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조례에 좀 확실하게 규정하네. 요 차이죠. 예, 예. 명확히 규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지방세 처분 절차를 여기 조례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씀입니다. 예.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자 이게 법제처에서 그거를 그렇게 고치라고 저희한테 이제 공문이 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 조례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법제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해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숙 의원님. 이제 여기 기존에 있던 조례에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걸 그 개정한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을. 근데 이제 그 기존에는 가로 기존에 30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한 것 같고. 근데 그 과장님 그 가로수가 푸른 길에 있는 그 가로수도 가로수로 들어가. 맞습니다. 예, 예. 좀 이제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예, 예. 근데 가로수. 그 도로이면 도로에 있는 인도에 있는 그 가로수하고 예를 들어서 그 푸른 길에 그냥 있는 그 가로수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이제 되는 좀 겁니까? 경우는 다르죠. 왜냐하면 네. 이제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푸른길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나 특별히 어떤 대규모 공사가 있을 리가 네. 거의 없고 네. 다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도로 공사나 재개발 등등 그런 공사에 따른 가로수 제거 비용에 네. 부과되기 때문에 푸른길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식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가 이제 보다 이제 좀 실효성 측면에서 예. 이건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것 같고 제가 이번 행감 때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 수목들 관내 수목들 소유주 그거 예, 저번에 좀 제 말씀.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아무튼 좀 바쁘시더라도 언젠가 좀 정리를 한번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좀 알겠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 좀 예. 신경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책 6항 아프나이 긴급 병원 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동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아프나이 긴급병원 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맞벌이 등으로 병원 치료 동행에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안전과 부모 안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프나이 긴급병원 동행 사업은 동구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 현재 재단법인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지원 실적이 553건으로 아동이 갑자기 아픈 긴박한 상황에서 병원 대행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10월 16일에 사업 운행 전반에 대한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한 수행기간으로 평가되었고 11월 12일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결정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기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과 사업비 9천만 원,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재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나이 긴급 병원 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계약 동의안과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아동의 병원 진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아프나이 긴급병원 동행 사업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간의 운영성과 적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동일 기간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 공백 가구의 긴급 의료 동행 수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 돌봄 서비스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재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탁기간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비용은 구비 9천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아동병원 동행 및 보호자 안내, 아동 픽업 및 기과 인계 등 아프나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 관련 업무 전반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대사회가 돌봄 공백 가정 및 긴급 의료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특성상 안전관리, 전문성, 운영 경험이 필수인 상황에서 기존 수탁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운영해온 바 경험과 운영상 기술이 축적돼 있다고 판단되며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성과평가 심의 모두 우수한 점수로 재계약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함에 있어 이용 아동, 보호자의 정확한 만족도 피드백과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의 정기적인 점검, 급증하는 긴급 의료 동행 수요에 대비한 종사자 수급 및 배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돌봄 공백에 놓인 많은 가정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탁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아프나이 긴급 병원 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균 의원님.
참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전번에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그 동행하는 서비스 요원 두 네, 명인데 한 전담 명으로 인력이요. 네네. 한 명으로 됐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 명 갖고는 부족하다. 두 명을 그 스타 기관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네, 2인 1조로 운영하게끔 2인 1조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숙 의원님. 박정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픈 아이가 그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그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가시는 게 우선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 못 가시는 경우 여성가족재단으로 먼저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연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수행업 기관에서 현장으로 애를 픽업하러 갑니다. 가서 혹시 부모님이 병원을 지정을 해주면 그 병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거기서 진료받고 설명 듣고 부모님 원하는 곳으로 아기를 다시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내용을 다 문자로 부모님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병원 진료했습니다. 하고 문자로 보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하고 그 어린이들 기관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네네, 홍보를 사전에. 재단에서 다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식 의원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그 과장님께서 그 내년에 그 2인 1조 그 이제 동행자들 그 이제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궁금하기도 한 것은 물론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답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왜 그 위탁 기간을 왜 1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그 사유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일단 그 답변 줘보십시오. 이제 금년까지는 강주다운 통합 돌봄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우리도 예산으로 못하게 되면서 이 기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1년으로 했던 거고요. 내년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게 모금이 돼야 또 사업을 연속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일 걸로 보였어요. 이게 그래서 실은 그 2인 1조 하던 것을 그 한 분이 하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현장 상상만 해도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예를 들어서 아픈 아이를 갖다 태웠는데 운전하신 분 한 분만 이렇게 가시면 그 아픈 아이를 어떻게 그 태우고 병원까지 이동을 합니까? 혼자 그거 방치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순간순간 뭐 문자 서비스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운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애가 사실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인 1조는 무조건 그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구비로 이제 전액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다 보니 이제 아마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다만 이게 좀 제가 볼 때 추후에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계약 기간도 최소 2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년이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좀 그래도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그래야 좀 네네. 책임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뭐 본인이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뭐 개선점이라든지 또 애로사항도 이렇게 뭐 토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짧게 딱 1년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추후에는 나중에 좀 그 계약 기간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좀 고심해 보시고 아무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잘 통해서 옆에 우리 국장님도 그 고향사랑 기부금제 처음 정착할 때부터 기여하셨던 분 아닙니까? 해서 그 예산 잘 확보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2년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교통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보행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의건을 변경하는 수정안 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의안 제목을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라 표기함으로써 재이탁이라는 용어를 돌아감에 따라 본 의안이 기존 이탁을 재이탁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이탁 동의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이탁 동의의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버스 종류소는 194개소이며 이 중 유계승강장이 잠시만요, 선생님.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방금 수정안을 이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 의결을 먼저 해야 돼요. 수정안 동의를.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 일단 수정안이 의결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다음 이제 동의안 또 의결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죠.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이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이탁 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버스 종류소는 194개소이며 이 중 유계승강장이 133개소입니다. 그에 따른 유계승강장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보장 및 전문화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의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이며 위탁 대상은 광주 동구 관내에 소재한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133개소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자 선정 자격 요건 및 방향입니다.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대상자는 지속적인 책임관리를 위한 재정력을 갖추고 유지 보수의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광주에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및 범위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탁 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 운영자 선정은 동구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 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 보유,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 지표로 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133개소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관내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133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입니다. 운영 방식은 광고면 제공을 통한 민간업체 자체 수익 구조로 운영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는 상시 점검 및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분야로 전문업체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할 경우 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 관리의 전문성, 청결한 환경 유지, 시민 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관리소홀, 광고 운영의 상업화 우려가 있으므로 성과평가 및 정기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분기별 성과보고 및 민원처리 결과를 관리지표로 활용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진 의원님. 예. 박정규 의원입니다. 예. 저 유지 보수를 그 에드하임인가요? 뭐 어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에드아임입니다. 에드파워. 에드파우입니다. 예. 예. 에드파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요? 지금 2000년부터 계속 저희 동구 관내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거기뿐이 없는가요, 원래? 지금 광주에서 저희 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그러면은 혹시 그 열선 같은 거 돼 있죠? 예. 예, 그 온열 온열 의자. 예, 예. 그게 뭐 고장 나고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수리한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한가요? 예. 위에서 한가요? 여기서 한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합축해서 에드파에서 관리만 하는가요? 지금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예. 뭐 의자가 파손됐다든지 예. 또 유리가 뭐 깨졌다든지 이런 그런 청소, 것만 예, 거기서 보수를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그 변두리 지역에 여기 이제 예, 보수 작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특히 변두리 지역에 온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죠. 예, 지금 매년 조금씩 늘리고는 있는데 예. 지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꽤 많이 드네요. 하나씩 하면은. 예. 예, 550만 원씩, 600만 원씩 그런가요? 뭐 이렇게 유계승강장 하나 만드는 유계승강장 하나에 550만 원 정도 들어요. 하나 만드는 600만 원 들어가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온열 의자는 보통적으로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그 이제 크게 따라 틀리겠지만은 지금 온열 의자는 하나당 500만 원 정도. 그것도 예, 그래요. 그 혹시 이제 이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 승강장 명 예.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예, 예. 저 남계촌이라는 데가 유리가 자주 깨지네요. 예. 예, 지붕 유리가. 예. 예. 왜 변두리 지역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온열 의자 이제 겨울이 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안 된 거 있으면 좀
유지보수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변두리 지역에 온열 의자, 예, 특히 그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서태동이나 그쪽은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예, 그거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온열 의자 좀 설치를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네, 김현숙 의원님. 네. 에드파워라는 그 회사가 1996년 8월부터 이렇게 계속 한 개사가 이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예, 예. 이제 차츰 이렇게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133개인데 차츰 늘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행감 자료에도 보면은 그 유계 승강장 온열 의자 관련한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광주시에서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또 그 지역 그 행정 위치상 자기 이제 관내에 있는 또 부분은 우리 청에서 행정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줬으면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그래도 이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 그 우리 수정안, 예, 수정안이 이렇게 이제 제출된 것은 사실 그 우리 재공모란 단어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그 의회에 그 이렇게 뭐 조례 관련 뭐 발의를 하신다거나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이 이제 우리 유계승강장 온열의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그 궁금해서 좀 제안 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근에 온열의자 그 오작동 관련해 갖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 답변 내용을 보니 그 온열의자 아마 운영 시간이 있나 봐요. 예, 그 저희가 온열의자를 이제 그 안에 열쇠를 열어 가지고 스위치를 올려야지만 들어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 아직 안 추워졌기 때문에 안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민원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네. 고장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시간상의 이제 그 차이 때문에 그 이제 예.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주변에 그 뭐 안내 문구 같은 게 달려 있나요? 그 승강장에 아니면 의자 부근에라든지? 아, 그런 문구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향후에도 그 민원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스티커라든지 뭘 좀 옆에다가 예. 해서 뭐 시간상 그 뭐 좀 조절될 수 있습니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그 민원 발생하는 걸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좀 주차하도록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기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기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구 푸드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방문을 통해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하도록 기부식품 등을 진열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구 푸드마켓 운영 및 시설 위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2024년도 긴급 끼니 돌봄
나눔 반찬 등 5개 사업 583명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5개 사업 517명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대상자의 생활 환경 개선,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5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운영 전반 위탁 내용을 진단한 바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 수행 능력 또한 우수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박정진 의원님. 박정길 의원입니다. 네. 하면서 이제 푸드마켓의 종사자가 한 명이죠. 예. 네네. 예. 지금 사업비가 7천 근무자 인건비하고 인건비죠? 예, 인건비하고 저희가 그 나눔 반찬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인가요? 예, 예. 그 궁금해서.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재식 의원입니다. 그 우리 동구 푸드마켓 네. 저희가 벌써 한 2년 좀 넘었겠네요. 그 개관할 때 봤었습니다. 그 2층에 그 스포츠 가상 스포츠 예, 예. 체험 시설이 체험관, 있는데 그 얼마나 좀 활용률이 거기가 이제 뭐 지역 주변에 처기에는 이제 그 뭐 보육 시설이라든가 재가동 센터라든가 이렇게 이제 많이 와가지고 좀 둘러보고 있고 이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서 보듯이 저희가 지금 올해는 25년도 현재 9월까지 13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136명이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적죠. 하루에 한 네네. 명거리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뭐 혼자 와서 뭐 그 시설 뭐 그럴 경우도 아닌 것 같고 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가 입지를 보니까 그 주택가 내에 네, 이렇게 네. 이제 들어와 있는데 주변에 좀 다 좀 연령대 대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주택가예요. 근데 이제 저도 가서 체험하다 보니 뭐 막 가상 탁구를 치고 해야 되는데 그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그거 못 해요. 그거. 그래서 좀 그 프로그램 그 뭐랄까 그 컴퓨터 안에가 네, 예.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좀 어떻게 손을 좀 보신다든지 해서 좀 더 홍보해가지고 그 주변 주택가분들부터 이렇게 좀 확산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네, 해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 복지과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규모는 공익활동형을 포함한 4개 유형의 사업에 참여자 4,491명, 전담 인력 41명으로 총 예산은 199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 수행 기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2025년 11월 6일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위원회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 위탁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운영 조치 결과와 심사위원 종합 의견 등 총 4개 분야 8개 항목 종합 100점으로 배정하였고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내년도 사업 수행 기간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 8건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2026년 수탁 기관으로 재지정되었으며 각 기관은 동구 시니어클럽,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의 동구지회, 빛고울 종합사회복지관, 정난훈 노인복지센터, 제3생애 지원 협동조합, 늘푸른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요로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사무는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8개 수행기관에서 어르신 4,222명에게 공익활동을 포함한 4가지 유형의 총 88개 사업단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5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